자, 이번 시간에는 퇴적암과 퇴적 환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된 내용은 이제 퇴적암의 종류와 그 다음에 속성 작용 그리고 퇴적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퇴적암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퇴적물이 쌓인 후에 이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물질이 퇴적되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최설성 퇴적암, 뭐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제 내용과 각 이제 퇴적암에 해당되는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이제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암석 파편이 이제 이걸 쇠설성 퇴적물이라고 하는데 이 파편이 쌓여서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진 암석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뭐 여감, 강여감 또는 뭐 사암, 이암, 쉐일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퇴적물의 이제 크기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2mm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자갈이 퇴적된 경우에는 우리가 여감, 강여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알갱이, 모래가 이제 퇴적된 경우에는 사암이라고 얘기하고 실트, 점토 같은 아주 고운 입자들이 이제 퇴적된 경우를 이제 이암이나 쉘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사암은 말 그대로 이제 모래가 퇴적된 건데요. 이게 그림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사암을 잘 들여다보면 모래 알갱이들이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암은 모래 알갱이가 이제 퇴적된 것이고 쉐일 같은 경우에는 점토나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점토나 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인데 쉐일은 이제 특징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층을 따라서 잘 쪼개지기도 하고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감하고 강여감은 이제 자갈이 쌓여서 만들어진 돌인데 이 여감과 강여감의 차이는 여기 들어있는 이 자갈의 모양이 여감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하지만 강여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각이 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각진 이제 자갈과 그 다음에 둥글둥글한 자갈은 이제 이런 자갈들이 이제 침식 작용을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둥글둥글해지기도 하고 침식을 좀 덜 받게 되면은 이렇게 각진 모양으로 이제 퇴적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래 알갱이가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래는 사실 대부분이 석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석영. 우리가 앞에서 석영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했었죠. 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 편광현미경에서 이제 사암을 관찰한 모습인데요. 이제 편광현미경 중에서 관찰 중에서도 직교니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모래 알갱이가 만들어 이제 쌓여서 이제 사암이 됐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동글동글한 이런 알갱이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석영에 해당됩니다. 석영. 그래서 얘가 그 광학적 이방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교니콜 상에서 이제 재물대를 빙글빙글 돌리게 되면 90도마다 한 번씩 어두워지는 소광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석영 알갱이들이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 모서리가 이렇게 각져 있지 않고 둥글둥글한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이 석영 알갱이들이 침식을 많이 받았다 이런 내용도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만큼 둥그냐에 따라서 그 정도를 우리가 원마다로 표현합니다. 원마도. 그래서 침식을 많이 받을수록 둥글둥글해지기 때문에 원마다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석영은 모래 알갱이로 이루어진 암석 이제 퇴적암이고 이제 그런 특징이 이제 현미경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퇴적물 얘기할 때 분급이란 말도 쓰는데요. 분급은 뭐냐면 그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가 고르게 이루어져 있을 때를 우리가 분급이 양화하다는 말을 쓰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굉장히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분급이 불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설성 퇴적암의 경우에는 이제 퇴적된 환경에 따라서 뭐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특이한 이제 퇴적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지구과학 원에서 퇴적암 배울 때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미층리, 여기는 사층리, 그 다음에 연흔, 그 다음에 건열. 다 기억나시죠? 자, 전미층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래쪽에 알갱이가 큰 것들이 쌓여 있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작은 알갱이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큰 알갱이, 이제 입자가 큰 것들, 위에는 입자가 작은 것들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구조를 점이층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퇴적되는 경우는 비교적 깊은 곳에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이제 큰 것들이 먼저 가라앉게 되고 나중에 가벼운 것들이 이제 천천히 가라앉게 되면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이층리는 비교적 깊은 이제 곳에서 잘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층리를 이제 사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이 화살표 방향처럼 뭐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잘 불 때 이런 기울어진 모양의 층리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점이층리하고 사층리인 경우에는 여기 노란색 박스처럼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이제 할 때 우리가 이 점이층리와 사층리는 이 퇴적물의 단면을 이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연은하고 건열 같은 경우에는 이 윗면, 퇴적물의 윗면을 봐야지 나타나는 구조인데, 연은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한 물결 모양이 이제 지층에 남아 있는 것을 연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얕은 물, 바로 아래에 있는 물에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입자들에서 잘 나타나는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건조한 곳에서 땅이 갈라지는 이런 이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건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건조한 곳에서 잘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층리는 이렇게 기울어진 이런 모양의 이제 퇴적 구조가 되는 거고, 점이층리는 이렇게 아래쪽에 큰 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작은 입자들, 연은은 물결 모양 나타나는 거, 건열은 땅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팍팍 파인 이런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퇴적 구조의 특이한 모양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층을 발견하게 되면 이 이제 퇴적 구조를 이용해서 어디가 아래쪽이고 어디가 위쪽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점이층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점이층리의 이제 모습이 위쪽에 이렇게 큰 것들이 있고 아래쪽일수록 이렇게 점점 작아져는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한다면은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기가 원래 아래였고 여기가 위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모양을 이용해서 지층이 역전되었다, 그러니까 뒤집어졌다, 아니다 바르게 쌓여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퇴적 구조는 기울어진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사층리가 되겠죠. 사층리. 그래서 이런 구조상에서는 이쪽으로 물이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 그림은 사층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점이층리가 되는 거죠. 이게 크게 확대한 모습인데요. 아래쪽에 이제 큰 것들이 있고 위쪽에 작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점이층리고 여기도 보면 아주 작은 점이층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연은이 되겠죠. 이렇게 물결 모양이 이제 퇴적층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연은이 되겠고, 요게 바로 건열입니다. 자, 이렇게 논이 갈라져 있는 모습이죠. 땅이 갈라져 있는 모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건조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건열이 되겠습니다. 자, 최설성 퇴적암에는 요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응회암이라는 퇴적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회암은 뭐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냐면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을 응회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응회암을 퇴적암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화성암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응회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화산재는 화산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화산활동. 그래서 이런 화산활동이 결국은 이제 마그마랑 관련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응회암을 화성활동으로 이제 봐서 이제 화성암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퇴적암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화산재가 쌓이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입자가 이제 덩어리가 큰 것들이 날아오게 되면 이렇게 퇴적되는 모습이 이렇게 좀 푹푹 들어가는 이런 모습도 잘 보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화학적 퇴적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학적 퇴적암은 말 그대로 이제 물 속에 있는 어떤 물 속에 있던 다양한 이제 화학 성분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침전하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해석이 이제 침전되면서 만들어진 게 석회암이고, 뭐 돌로마이트라는 광물이
이런 광물이 이제 퇴적돼서 만들어진 게 돌로스톤. 뭐 석고가 퇴적되면은 이제 석고 증바람. 그 다음에 암염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암석이 된 게 이제 암염 증바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래는 이제 물 속에 이렇게 이온의 상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서로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이제 가라앉는 거죠, 물 속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증바람이라고 하는 건데, 증바람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설명처럼 고립된 뭐 얕은 바다나 호수에서 물이 증발하고 나면 그 물 속에 남아있던 여러 화학 성분은 그대로 이제 남아서 이렇게 찌꺼기로 남게 됩니다. 찌꺼기처럼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화학 성분들이 남아서 굳은 것을 증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바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은 굉장히 건조한 기후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그죠? 뭐 소금처럼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NaCl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암염 증바람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퇴적암 내 생명체의 유해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형태가 남든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존된 경우를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기적 퇴적암은 뭐냐면 생명체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우리가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죽어서 이제 땅 속에 갇힌 다음에 쌓여서 만들어진 게 석탄이고요. 석탄. 그 다음에 뭐 산호, 폐각류는 조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추충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석회암입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그 화학적 퇴적암에도 석회암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Ca하고 CO3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석회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산호하고 뭐 폐각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죽은 뒤에 쌓여서 만들어진 것도 어차피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석회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질 생명체, 이제 몸 자체가 규소와 산소 이런 것들로 결합되어 있는 생명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죽어서 쌓이게 되면 우리가 뭐 규조토, 뭐 척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적 퇴적암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체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속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성작용. 그게 이제 압축작용과 교결작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먼저 압축작용은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점점 이제 두께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퇴적물의 두께가. 그래서 아래쪽에 쌓여있는 퇴적물들은 위쪽에 쌓여있는 퇴적물들이 누르는 압력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퇴적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자 사이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간격이 되게 넓은데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세지게 되면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압축작용은 위쪽에서 누르는 퇴적물에 의해서 아래쪽에 있는 퇴적물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뭐 다르게는 다져지는 작용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작용만으로는 이제 퇴적암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뭐가 더 필요하냐면 교결작용이 필요한데요. 교결작용은 뭐냐면 이렇게 퇴적물 사이에 빈틈, 요 빈틈을 뭐라고 하냐면 공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극. 그래서 또 어차피 빈틈인데 이런 빈틈 사이에 뭐 방해석이나 규질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면서 이 퇴적물하고 이 퇴적물을 단단하게 붙이는 본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퇴적물들끼리 결속을 되게 단단하게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작용을 교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압축되고 단단한 본드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단단하게 딱딱하게 딱 붙여주는 교결작용.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단단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속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퇴적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데 퇴적은 이제 육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뭐 바다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다하고 육지 중간이 전이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도 퇴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어떤 이제 퇴적 구조가 나타나고 뭐 전이 환경에는 어떤 게 나타나고 해양 환경에서 어떤 게 나타나는지 이것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퇴적 이제 구조, 뭐 퇴적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줄무늬가 나타나는 이런 층이 있죠. 이렇게 보면 좀 진한 것도 있고 뭐 연하게 나타나는 층도 있고 아주 연한 층도 있고 이런 이제 층상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호상점토층이라고 합니다. 호상점토층. 그래서 이런 거는
계절의 변화가 좀 심한 경우나 빙하에 의해서 퇴적물이 좀 공급되는 경우에 잘 나타나는데, 자, 이제 계절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여름에는 주로 밝은 색 이제 퇴적물이 잘 쌓이고, 겨울에는 어두운 색의 퇴적물이 잘 쌓이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밝고 어둡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이런 모양의 이제 퇴적물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퇴적 구조를 호상 점토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선상지인데요. 선상지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계곡을 따라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흘러내려오던 퇴적물들이 갑자기 평지를 만나게 되면, 이제 넓은 평지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사방으로 쫙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평지상의 부채꼴 모양의 이런 퇴적지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선상지라고 합니다. 선상지. 그래서 육지에서 잘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이환경인데요. 전이환경은 그 바다하고 육지 사이에 해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안가. 그래서 삼각주라고 하는 퇴적지형이 이제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삼각주라고 하는 퇴적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강물이 흐르다가 바다를 만나게 되면 물의 흐름이 되게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퇴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이제 퇴적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삼각주라고 합니다. 자, 삼각주는 이제 여기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한번 쌓이게 되면은 이제 큰 게 이제 가까운데 빨리 떨어지니까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작을수록 이제 멀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갈수록 작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요게 한 번 쫙 이렇게 쌓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번 퇴적이 일어나면 또 큰 거 쌓이고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이런 퇴적물들이 이렇게 분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한 번 더 쌓이게 되면은 이렇게 큰 거 쌓이고 점점 멀리 갈수록 작은 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가 큰 것들은 가까이 쌓이고 작은 것들은 멀리까지 이제 이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먼 곳에 쌓이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이제 부분을 잘라서 위아래로 관찰하게 되면 위쪽에는 큰 입자가 있고 아래쪽에는 작은 입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큰 거 있고 밑에는 작은 게 있고, 이게 이제 삼각주의 특징인데, 그래서 바다 쪽으로 삼각주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지역의 단면을 딱 봤을 때는 위쪽에 입자가 큰 이제 조립질 퇴적암이 쌓이는 퇴적물이 쌓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삼각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그 전이 환경에서 나타나는 거는 석호하고 모래톱이 또 있습니다. 모래톱은 다른 말로는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 모래 뭐 기둥 뭐 이런 뜻인데요. 누워 있는 기둥 이런 겁니다. 이게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해안가고 여기는 이제 다 바다인데, 바다 사이에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바로 사주, 모래톱이 되는 거고요. 요 사주하고 해안가 사이에 있는 여기를 이제 석호, 바다인데 석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 해양 환경입니다. 해양 환경에서는 석회암층, 그 다음에 저타감, 그 다음에 연리라고 하는 세 가지가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석회암은 열대 또는 뭐 아열대 바다에서 뭐 산호초, 조개 껍질들이 이제 살다가 죽게 되면 이제 쌓이는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석회암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석회암층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은 최소한 바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저타감인데요. 저타감은 어떤 거냐면, 먼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육지가 있고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일반적인 이제 그 해저 지형이 경사가 완만한 대륙붕이 나타나고, 이 대륙붕이 끝나면 경사가 급한 대륙대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그 다음에 대륙대가 대륙 사면이 죄송합니다. 여기가 대륙붕, 경사가 완만한 곳이 대륙붕, 경사가 급한 곳이 대륙 사면, 그 다음에 다시 경사가 완만한 대륙대가 나타납니다. 대륙대, 그러니까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그래서 퇴적물이 육지에서 들어온 퇴적물이 처음엔 대륙붕이 이렇게 쌓이고 있다가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이 대륙사면을 따라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대륙사면을 따라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가는 이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네요. 저탕류라고 합니다. 저탕류. 그래서 저탕류가 쫙 내려오면 이 대륙대에 퇴적물이 쫙 한꺼번에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쌓인 이제 이 퇴적암을 뭐라고 하냐면 저탁암이라고 합니다. 저탁암.
그래서 얘네들은 다양한 크기의 이제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 저타감에서는 점이층리가 잘 나타나는 이런 특징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타감은 역시 바다에서 나타나는 해양 환경에서 나타나는 퇴적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 바다에서 잘 만들어지는 이제 퇴적물인데, 자, 이 아주 깊은 먼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대륙풍이나 대륙 3일에서 나타나는 큰 입자의 이제 퇴적물들이 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깊고 멀리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퇴적물이 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가볍고 입자가 고운 것들만 멀리까지 와서 천천히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먼 바다까지 이동한 점토질, 굉장히 입자가 작은 것들이죠. 근데 해양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지는데 이 해양생물의 유해는 주로 석회질하고 규질 성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심이 아주 깊은, 예를 들어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4,000m 이하가 되게 되면은 이 석회질이 고체 상태로 있지 못하고 다 물속에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연리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이 아니라 규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퇴적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